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저 테슬라 올해 고점 돌파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공격이 잠잠해질까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의 힌트, 관세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연준 의장 발언이 있었죠. 자, 먼저 그 연준 의장 발언 중에 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자, 이 관세에 대한 질문 중에 뭐였냐면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t is very difficult A precise assessment of how much inflation is coming from tariffs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세로부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 상승할지, 어느 정도 이 물가에 임팩트를 줄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0.2% 정도 올해 더 오를 것이다. 예측치가. 우리가 그때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 2.5 예상했는데 2.7을 볼 수 있다. PCE 지수가.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또 수정이 되고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있잖아. on and off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 unlimited잖아요. 지금 이제 유럽 끝나고 나면요. 아시아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대한민국도 넘어갈 것이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관세 압박이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Some of it, a good part of it coming from tariffs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의 영향을 줄지, 약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아니면 a good part of it, 상당수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지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이게 팩트고요. 사실이에요. 지금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가 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어마어마할 거다라고만 판단하면요. 연준은 더 이제 좀 심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연준 의장이 이번에도요. 아주 외줄타기, 기가 막히게 줄타기 하면서 시장에 무리를 안 줬어요. 연준 미팅 마치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요.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오히려 관세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 소위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동시에 장점이 뭐예요? 이 관세를 통해서 현재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제 외국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안에다가 투자가 계속 줄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경제 성장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 성장에요. 이거는 사실 연준이 목표라는 두 마리 소위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 건데 하나는 경제의 안정이잖아요. 성장이잖아요. 그다음 물가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하니까 그건 GDP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물가 상승 압박도 있지만 트럼프가 하는 게 기름값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맞아요. 분명히 오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가늠이 안 되는 이유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지금 다른 물가를 잡기 위한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트럼프를 밀고 가요. 근데 트럼프가 분명히 물가에 자극이 있을 거니까 그럼 물가도 어떻게 잡아가지? 라는 생각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오일을 짓누르겠다라는 거야. 오일을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화석 연료들 계속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많은데 왜 안 뽑아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동안 환경 가입했던 거 이런 거 다 탈퇴했죠? 거기 비용 나가는 거 다 줄였죠? 이런 것들로 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죠. 그리고 국가 재정 지금 도지를 통해서 많이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offset이 된다고요. 상쇄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측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걸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이번에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인데 근데 지금 언론들은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싫어서 언론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안 좋은 얘기만 쏟아붓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균형 잡히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계속 네거티브하게만 쏟아붓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다 갈아엎고 있으니까 새롭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옛날 땜질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미국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그래서 머스크에 대한 공격도 다 그 와중에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조금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 존슨앤존슨이라고 제약회사입니다. 자, 이 제약회사가 지금요, 미국에다가 향후 4년 동안 무려 55조 원, 환율 1,5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거의 한 75조 원 이상, 거의 한 80조 원 가까운 돈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제가 계속 살펴드리는 게 미국 기업들이 현재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트럼프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냐면은 이 제약회사다 보니까 on manufacturing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을 제조하는 그 제조 기술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옛날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미국이 통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첫째,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빨리 없으니까 마스크를 빨리 만들려고 그랬는데 미국 안에 마스크를 제조할 기업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한번 충격을 먹습니다. 또 하나, 약 있죠. 약이 필요한데 약이 없어요. 그 보니까 약도 전부 다 중국에서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이죠. 공급망 자체가 다 막혀 있고 미국 안에 제조 회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니 약도 제대로 못 만드는 미국, 그리고 이 마스크도 제대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미국, 이렇게 형편없는 미국이 어디 있냐면서 그때 굉장히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통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예 작정하는 거죠. 아예 트럼프가 작정하고 지금 이 소위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미국 기업들이 미국 안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관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는 미국 입장에서랑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르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막 짜증이 나요. 주가가 흔들리니까. 맞아요. 실제로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뭐 투자 자금들 떨어지고 테슬라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경기 침체 온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트럼프나 현재 미국이 이 관세를 통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거죠. 해외에다 관세 세게 때려버리면 그러면 이 존슨앤존슨이 중국에다가 지을 수 있고 다른 데서 지을 수 있잖아요. 공장을. 근데 관세를 그렇게 때린다? 그럼 굳이 그렇게 30%씩 관세 먹으면서 다른 데다가 만들 필요가 없죠. 미국에다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미국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면요, 뭐 30% 관세에다가 법인세 인하를 만약에 10% 그러면 총 40%의 혜택이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데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계속 미국에다 투자한다 그러죠. 애플도 그랬죠. 지금 제가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 많이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제약회사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필수겠죠. 그리고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 Investment 다 이런 건데 보통 R&D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Manufacturing까지 간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예 마스크까지도 아예 커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계속 미국에다가 향후 4년 동안, 거의 다 4년 동안이에요. 그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미국 자체는요, 막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미국 안에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GDP 성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크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인공지능 시대에서. 자, 일단 엔비디아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 즉, 이 인공지능이 막 본격적으로 발전되려고 하니까
이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예요. 그러니까 first 스테이지는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의 그 처음에 그 이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이 바로 이 하드웨어 공급 회사 엔비디아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이걸 적용해서 즉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돈벌이에 활용할 것인가. 돈을 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돈을 버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인공지능은 투자 대비 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오늘 인스타카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그로서리 있죠. 뭐 이렇게 뭐 소매품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음식이랄지 채소랄지 뭐 음료수랄지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 소위 그로서리를 딜리버리 해주고 픽업하고 뭐 이런 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increasing its relia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아주 더 많이 활용해 가지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뭘 하냐? To help customers shop more easil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shop more easily, 훨씬 더 쉽게 더 쇼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소매업체랄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주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고 또 고객들이 물건을 살 때에 건강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내 몸에 맞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체질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요. 나한테 딱 맞는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 소위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올릴 때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더 포커스를 더 타겟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더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인공지능이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거기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고무적이에요. 옛날에 닷컴 버블하고는 달라요. 닷컴 버블은요. 진짜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번 기업들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시작부터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 외에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가지고 팔란티어랄지 지금 기업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요.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진보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건데 발전해서도 뭔가 이제 잘 안착하고 돈벌이에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더 나아간다면 바로 피지컬 AI, 테슬라의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피지컬 AI 테슬라도 올해 지금 5,000대 정도의 로봇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놀랐죠. 어제 제가 그거 다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5,000대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자, 아무튼 인공지능은 지금 2단계, 세컨드 스텝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효능감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오일 가격에 대해서요. 자, 최근의 흐름도 분석하면서 동시에 올 전체의 기름값에 대해서, 즉 오일 가격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이 그들의 목표치를 낮추어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에 예상할 때,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에 작년에 예상할 때는 기름값에 대해서 뭐 70불대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뭐 70 중반 정도. 근데 지금 이번에는요, 지금 계속 60불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 고드만삭스가 브렌트유하고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있는데 제가 항상 살펴봐 드리는 것은 서부 텍사스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 유럽 쪽에 있는 그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이 텍사스보다는 한 3불에서 5불 정도가 비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는데 이번에 브렌트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했냐면 70에서 71달러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내려온 거죠. 이 브렌트유가 70에서 71달러다. 자, 이 말은 이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텍사스권은 결국은 여기서 67 아니면 65가 되는 거예요. 65에서 67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6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올해 마무리가 될 거라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달러대, 60 중반으로 올해 마친다면요. 올 한 해 인플레이션은요.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관세 때문에 올라갔던 이 소위 물가가 오히려 오일 가격 떨어짐으로써 물가가 오히려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소위 오일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 일단 인파트죠. 부분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뭔 소리냐? 관세 때문에 물가 올렸는데, 자, 재미난 건 뭐냐면요. 관세를 올리면서 무역 전쟁이 발발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물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래도 떨어지고 경기 자체가 좀 축 처지는 겁니다. 자, 그래 되니까 또 경기가 처지니까 오일 소비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일 가격이 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재미나게 얽혀 있죠. 자, 아무튼 기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측을 새롭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물가는 여기서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어저께 그 일론 머스크가 긴급으로 전체 all hands meeting이라고 전 직원들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서 굉장한 발언들 제가 다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missing한 게 있는데, 자, 지금 그때 머스크가요, 모델 Y에 대해서, 즉 신규 모델 Y 있죠. 그것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얀 거 보세요. 자, the Model Y will be the best-selling car in the world in 2025 for the third year in a row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번에 새로운 모델 Y가 여전히 베스트셀링 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올해 2025년도면은 바로 이 3년 연속이에요. For the third in a row거든요.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올해 25년에도 최고의 차로 등극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중순까지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테슬라의 매출이. 자, 그래서 언론들은 막 퍼다 날랐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퍼다 날랐죠. 부정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뭐 공매들도 그렇고 테크가들도 그렇고 막 퍼다 나릅니다. 뭘 퍼다 나릅니까? 테슬라가 매출이 떨어졌다. 75% 빠졌다. 뭐 45% 빠졌다. 독일에서 70%, 중국에서 40%, 미국에서 40% 이런 식으로 빠졌다고 그냥 뭐 맥락도 없이 그냥 빠진 것에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그거 다 디펜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거는 전부 다 오스본 효과고, 이 옛날 차량에서 신차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 옛날 차가 재고가 이제 다 떨어져 가니까 팔 차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그런 거 듣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익스큐즈일 뿐이고, 그냥 변명일 뿐이고, 그냥 안 돼. 테슬라는 이제 끝났어. 전부 다 머스크의 정치적인 그 결합, 트럼프와의 결합하고 도지를 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전부 다 그 비난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떠났기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맹비난했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 매출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아예 그냥 이제 테슬라가 망한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테슬라 소식을 들으면요, 투자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투자, 해외 투자도 그런데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장난칠까요? 막 그냥 그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번 쏟아지면 그냥 아예 난도질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랬어요.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한꺼번에 나올까 했는데 급기야 정말 마지막에 이제 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공매도들이 2018년도도 했고 20년도도 제가 했다고 분석해 드렸죠. 근데 그런 것을 듣고 다들 이 주가가 막 흔들리니까 개미들은 더 흔들려 가지고 막 욕하고 내던지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테슬라를 투자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지금 주변의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서 시장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요, 결국 다 올라가요. 거의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고점 돌파는요, 올해 안에 그냥 이거는 뭐 거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가 하던 대로만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올해 신규 자동차 테슬라 모델 Y가 머스크는 확신하죠. 올해도 베스트셀링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가 저조했지만
모델 Y가 늦게 판매를 했지만 결국 올 한 해, 이 소위 말해서 1월달, 2월달 못 판 거 다 극복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걱정,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테슬라 인도량 걱정,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라는 걸 머스크가 다시 확인해 준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메가팩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메가팩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보내는 메가팩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지금 드디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메가팩이 딜리버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그 트럭들에 굉장히 많은 이 뒤에 박스가 보이죠. 자, 다 덮어 씌워놨는데 이게 다 메가팩이라고 합니다. 메가팩이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메가팩스 being shipped from the Tesla New Shanghai Mega Factory라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 메가 팩토리 있죠. 이번에 새로 세워진 거 거기서로부터 나온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서만 메가팩이 이제 찍어져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 이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중국계 만들어지더라도, 즉, 중국에서 생산한 게 막 수출이 왕성하게 될까 이런 염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것들이 막 찍혀서 계속해서 이제, 이 배달되어서 나가는 건요. 올해 이 메가팩의 성장률을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올해 지난번에 컨퍼런스 때 메가팩 쪽의 성장률이 연간 50% 이상 될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소위 이 캘리포니아 공장 있죠. 이게 미국에서 있는 메가팩 공장만 가지고는요, 성장률이 더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뽑을 대로 다 뽑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중국 공장까지 됐다. 이 중국 공장이 올 연말에 돼서 완전히 풀 카파시티로 이제 생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연간 50%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텍사스 공장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텍사스 공장은 또 사이즈가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계속 하게 되면요, 연간 앞으로 몇 년간은요, 향후 최소한 5년 동안은 50%씩 계속 꾸준한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에너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장해 준다. 그 테슬라 주가가 여러분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도 이렇게 연간 50% 이상 성장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 메가팩이 지금 이 금리가 내려가고요, 경제가 좀 좋아지면, 특히 중국 경제가 좋아졌다 그러면요, 이 메가팩의 쓰임새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더 수요가 넘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이 미국 안에서 특히 이제 언론들의 보도들을 보게 되면 머스크에 대한 공격, 비난, 인신공격 등이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테러, 방화,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밴들리즘, 자동차에 낙서하기, 그리고 이런 서비스 센터의 벽에다가 소위 말해서 막 밴들리즘 하는 거 있죠. 막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막 하는 거 있죠. 막 종이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몇 군데 있었고,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좀 심하게 화제까지 나고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분노를 했죠. 이거는 국내 도메스틱 테러리즘으로 규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죠. FBI까지 나섰습니다. FBI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옥에 쳐넣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의 징역을 줄 수도 있고 20년의 징역감이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테러다고까지 규정했거든요. 자, 그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이 철저하게 경찰들이 이제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지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보수도 안 받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식의 회사에 대한 공격은요, 미국 회사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미국 회사에 대한 공격은요, 이건 테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 조치를 했거든요. 벌써 몇 명 잡아가지고 본보기로 이제 강경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하겠죠. 미국은요, 공권력이 어마무시합니다. 한국은 뭐 경찰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경찰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그런 폭력을 한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경찰들은요,
그냥 뭐 강력해요. 강력히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뭐 경찰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쉽게 하잖아요. 미국의 공권력은요, 좀 막강하죠. 그래야 이제 기강이 잡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미국 이 소위 테슬라 머스크의 회사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막아주는데 개인 인신 공격은요. 지금 뭐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말을 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요. 이 머스크에 대한 개인의 인신 공격이 정도를 넘어버립니다. 자, 오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CNN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 쪽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와서 토론을 하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흑인분 있죠. 이분이 자말 바우만이거든요. 자, 이 자말 바우만이 이제 이 하워드 의원이었죠. 이분이 나와가지고요, 머스크에 대해서 완전으로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영방송, 공적 방송인데, 자, 뭐라고 했냐면, 위에 초록색으로 하는 거, just called Elon Musk an incompetent thief라고 합니다. incompetent thief가 뭡니까? 이거는요, 머스크를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능한 도둑, 아마추어적인 도둑이라는데, 여러분 머스크가 이 소위 말해서 이 도둑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겁니까? 머스크가 돈도 안 받고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도지위원회를 머스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걸 만들으라고 해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트럼프 내각이랑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정부를 효율화시키자. 그래서 그걸 가장 적임자를 머스크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 머스크를 incompetent thief라고 소위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인 도둑이라고 지적한다? 이게 지금 머스크가 왜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머스크가 왜 도둑이죠? 이게 또 어떤 면에서 사람을 자르는 것 때문에요? 사람을 자르는 거야. 미국에서 그런 거 비일비재하지 뭐. 그러면 만약에 기업들이 구글도 10,000명 잘랐고 옛날에 페이스북도 20,000명 자르고 아마존도 20,000명 자르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업들도 도둑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머스크가 오히려 돈을 세이브하고 있는 것도 많고 물론 여러분 해고당하고 한 사람들이야 슬프죠. 그걸 뭐 그러면 기업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자른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왜 대기업들이 사람 자를 때는 아무 말 나오지 않더니 왜 지금 머스크가 정부를 효율화시킨다고 사람 자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이거는 옳지 않죠.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머스크를 이 소위 말해서 아마추어적인 도둑놈이다 얘기하고. 근데 이게 이까지는요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뭐 프리 스피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 하면 He's Nazi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나치. 나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머스크가 나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치가 무엇인지 상상 불가잖아요. 이거는 뭐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했던 이 나치인데 머스크가 마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치라고 하는 거는 머스크가 그 오른손으로 들은 사진 가지고 아직도 그걸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 영상 기억나시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 영상을 제가 그때 트럼프의 마지막 그 행사 때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스크는요, 완전 그때 스피치로 연사로 나와가지고 스피커로 나와서 할 때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정말 my heart goes with you. 여러분들과 이번에 트럼프가 되도록 지지해 준 거 정말 고맙다면서 가슴에다가 땅땅 남자들이 왼쪽 가슴에 오른손으로 주먹으로 땅땅 치면서 이제 감사 표시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게 지금 나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표한다고 손을 든 건데 그 장면을 포착해가지고 마치 나치 경례처럼 호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기자들이 나쁜 짓이죠. 완전 의도적인 악의적인 그런 악마의 편지 같은 거죠. 자, 근데 그런 걸 보고 아직도 사실 확인도 안 하고요. 제대로 다 쇼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게 돌아다니니까 아직도 머스크가 나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의 딸 있죠. 딸까지도 거두는 거야. 여러분, 딸 중에 남자였는데 이제 그 여자로 성전환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머스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 분노를 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 머스크가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성전환을 하는데도요.
부모에게 알려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법 중에 부모에게 안 알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요. 부모도 모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성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 학교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부모에게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성을 갈아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머스크가 굉장히 분노를 하고 머스크가 그때부터 이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요. 원래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원래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자기 가정을 보고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가족사다 보니까 내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성전을 해서 지금은 본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성전환한 친구가 아버지가 나치가 맞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지금 하니까 너도 나도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여기도 오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그럼 머스크가 완전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I have had enough라고 합니다. 야, 나 이제 됐어. 충분해. 이제는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는 거죠. lawsuit inbound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소송 간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머스크가요. 웬만한 건 다 받아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CNN 같은 큰 뉴스 나와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으로 나치라고 대놓고 얘기한다. 이건요, 기업에도 그렇고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바로 소송 들어가서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소송이 걸리면요. 머스크가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고요. 낫지라는 증거를 대야 되고 도둑이라는 증거를 대는데 함부로 이렇게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소송을 내니까 지금 봐서 움찔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이런 공격들이 잦아듭니다. 자,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머스크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회사에 대한 공격들은 정부가 나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인은 아예 소송으로 들어가 버리면, 공적으로 딱 이 본보기를 보여버리면요, 결국은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앞으로는 좀 이런 비난들이 잦아들 수가 있다. 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전체 all hands 미팅에서 테슬라 주식을 꼭 hold on to the stock이라고 얘기했죠. 테슬라 주식 꼭 붙잡고 있으라고 그랬죠. CEO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요. 자,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소송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 못하겠죠. 근데 어제도 설명했지만 버핏 얘기를 하면서 이 본질적 가치와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올해는 전고점 돌파는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이제 6월달 여러분 하반기 가보세요. 올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요. 올해 또 가을이 되고 왜 마치 작년처럼요. 작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1월, 12월 굉장히 좋았잖아요. 테슬라가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근데 올해도 하반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폭락할 때 욕하고 비난하고 떠나다가 투자하지 않다가 결국 그때 또 오를 때 또 들어와가지고 또 막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남들이 욕하고 던질 때가. 이때가 해두게 되면요. 결국 올 또 가을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흐름이 내년, 후내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도 굉장히 손쉬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관심을 가지고 더 계속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주교스티브였습니다.